12월 16일 비트코인 시황, 비트코인 그래서 얼마까지 간다고?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위 그림 12월 7일자 10만불 전후 단기 파동 분석에서 현재 모양이 임펄스일 가능성을 두고 4파동 조정이 끝났을 때 진행되는 수순으로 분석해본 바 있습니다. 어느 파동의 모양이나 모양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 직전에 진행되어 온 과정을 따져보았을 때 확률상 4파동에 위치하는 가능성을 두고 분석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현재 위 그림 대비 다음처럼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형태로 보아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망과 큰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갈만 하겠습니다. 분석대로라면 결국 현재는 4파동이 종료되었고 5파동 진행 중이라는 틀 안에서 이러한 임펄스 구조가 다시 한 단계 더 큰 또 하나의 임펄스로 진행될 수 있겠고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큰 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추세를 고르고 진행되는 소위 지저분한 상승 움직임에 대해 각각 따져볼만 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지저분한 상승 움직임이라면 다음처럼 쉽게 위와 같은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쉬운 확인 작업으로 앞으로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하락 파동이 나오는지 그리고 다시 올려서 고점을 소폭 위로 갱신하는지 또한 이런 형태의 흐름이 위아래로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되는지 이 점을 살피면 분석의 기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추후에 상황이 나오면 분석하는 것으로 두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임펄스 연장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알아두고 앞으로 확인하는 관점이 좋겠습니다. 미리 살펴보았듯 임펄스의 경우 현재 이러한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일감이 되고 이때의 목표치는 1파동에 대한 가격적 비율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처럼 이렇게 1파동의 길이만큼을 5파동 크기와 비교함으로써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벌써 1파동의 길이를 초과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5파동 자체가 현재 이미 연장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만 합니다. 충격파동, 임펄스 연장의 경우 그 중에 5파동이 연장된 경우에 대해 그랜릴리 이론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설명에 더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원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들은 규칙에 가까운 정의의 형태가 되는데 늘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 시황에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 적용해 봅니다. 결국 5파동 임펄스 연장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임펄스 파동은 각각 파동에 대해 다른 파동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혹은 눈에 띄는 비율이 존재하게 되는데 5파동 연장의 경우는 위와 같이 5파동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터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역시 가능성이므로 현재 분석하는 것은 향후 5파동 연장이 진행된다면 이라는 확률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5파동 임펄스 연장의 대표적 비율은 위와 같은 형태인데 칼같이 비율이 맞을 필요까지는 없고 대개 위와 같은 구조로 보실만 합니다. 즉 1파동의 크기가 기준이 돼서 첫 번째 그림은 1파동의 꼭지점부터 3파동의 꼭지점까지 1파동의 길이보다 1.618배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후 5파동 연장 그림에 대한 내용이 되고 두 번째 그림은 마찬가지지만 1파동의 꼭지점부터 3파동의 꼭지점까지 1파동의 길이와 같을 때의 그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전을 봅니다. 1파동의 크기는 위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파동의 크기만큼 잰 피보나치 비율을 1파동의 꼭지점으로 이동시켜보면 위와 같은 비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비율은 1.618과 2가 됩니다. 즉 97.6K 정도가 되는 1.618과 103K 정도가 되는 2의 비율이 있는데 둘 중 조금 더 비율상 깔끔하게 떨어지는 곳은 2의 비율인 103K가 됩니다. 5파동 연장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측정해 볼 때 그랜릴리의 다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준을 한 프레임 더 크게 봐야 됩니다. 1파동을 기준으로 1파동의 꼭지점에 붙었던 직전의 과정과 달리 위는 5파동 연장 임펄스가 등장할 때 결국 이 5파동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1에서 3파동의 크기만큼 5파동의 크기일 경우 두 번째 가능성, 두 번째, 1에서 3파동의 크기의 1.618 크기일 경우 첫 번째 가능성, 세 번째, 1에서 3파동의 크기의 2.618 크기일 경우 세 번째 가능성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쉽게 다시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5파동 연장 임펄스가 있을 때 1파동부터 3파동 전체 크기에 대해 이렇게 갈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1에서 3파동의 크기만큼 갈 확률이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1에서 3파동의 2.618까지 갈 확률이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를 크게 본다면 이렇게 1에서 3파동을 둘 수 있을 때 임펄스 5파동 연장이 터진다는 전제하에 1, 213K가
1.618로 확률이 가장 높고 2. 162K가 그 다음 확률 3. 333K가 가장 낮은 확률로서 이론상 목표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두고 살펴본 것 말고 직전 살펴보았던 이보다 작은 프레임의 경우에는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체를 두고 볼 수 있는 프레임보다 조금 작은 형태로 2.618 즉 113K가량 계산되는 해당 목표치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 말은 합쳐보면 이러한 임펄스가 끝나고 단기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갈 수 있다. 즉 이런 형태의 거대 임펄스 슈퍼사이클의 최종 단계가 그려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황은 언제나 참고 수준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만 확실한 전제 한 가지, 현재가 5파동 임펄스 연장이라는 조건이라면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 따져볼 수 있는 근거 있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홀딩 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멘탈리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종목에 대한 분석과 상담은 위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